헤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곰다람쥐입니다. 전투의 손맛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임이 있는 반면 영화 같은 연출과 감동적인 서사 또는 단 하나의 장면으로 홀린 듯 끝까지 플레이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게임들이 있죠. 스토리를 잘 마는 게임일수록 주인공의 감정선에 우리도 함께 흠뻑 빠져들게 되고 왜 저길 쳐들어가야 하는지, 왜 저 녀석을 죽여야 하는지 개연성과 동기가 명확해지죠.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강렬한 이야기로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스토리가 플레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미쳐버린 시리즈, 스토리가 미쳐버린 게임들 바로 들어갑니다잉. 뿅! 첫 번째 게임은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쿠팡맨 게임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게임 스토리 맛집입니다.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끊어진 도시들을 주인공 샘 포터가 하나둘 연결해가는 거대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주제가 조금 심오한 편이라서 솔직히 지루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연결이라는 큰 주제 사이사이에 주요 인물들의 개인 서사들이 들어가면서 스토리를 더 꽉꽉 채워줬습니다. 게다가 이 주요 인물들로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연기까지 잘해버리니까 감정 하나하나 너무 전달이 잘 되잖아. 원래 좀 직관적인 스토리를 좋아하는 편인데 데스 스트랜딩은 세계관 용어도 많고 살짝 복잡한데도 왠지 모르게 결말까지 쭉 달리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스토리였습니다. 호로록 홀려버렸다. 독보적인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서정적이면서 격정적인 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 얘기할 때 빠트리며 혼나는 게임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미국 서부 시대의 황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무법자 집단의 멤버 아서 모건이 되어서 조직의 변화, 시대의 흐름, 그리고 개인의 선택 앞에 서게 되죠. 이 게임도 속도감이 느린 편이라 중도 하차율이 높은 편인데요. 거대 튜토리얼격인 설산 파트를 지나는 순간부터 서부 시대의 라이프에 진짜 푹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인공 아서 모건이 비주얼부터 마인드까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건 주인공 멋있으면 끝이잖아요. 인정? 그리고 스토리 내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다가 엔딩에 도달했을 때 그 여운은 이건 진짜 스포 1도 하고 싶지 않아. 넘어가시죠. 다음은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 주인공 게롤트가 오래전 잃어버린 양딸 운명의 아이 시리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왕국 간의 전쟁, 고대 전설, 인물들의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죠. 워낙 세계관도 거대하고 각 지역마다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선택에 따라 스토리 흐름도 달라지게 되니까 플레이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 하다가 앞부분 스토리와 세계관이 너무 궁금해져서 세계관 정리한 거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알고 플레이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세계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드라마만 보고 아직 게임 안 해보셨다면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과몰입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위쳐4도 개발 중이니까 그 전에 한번 달려보시죠. 다음은 일본 야쿠자 세계를 배경으로 한 용과 같이 시리즈. 넘버링 타이틀부터 외전, 리메이크까지 포함하면 무려 22개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쿠자 세계에서 펼쳐지는 우정과 배신, 가족, 복수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때론 웃기게, 때론 진지하게 다루며 용과 같이 시리즈의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플레이했을 때는 개그 스타일이 제 취향이 아니라서 살짝 거리두기 하면서 플레이했었는데 어느 순간 용며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다음엔 대체 어떤 걸로 날 피식하게 만들지 기다려지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시리즈의 대표적인 주인공 키류 카즈마와 카스가 이치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심지어 두 주인공이 함께 등장하는 시리즈도 있음. 주변 캐릭터들도 다 너무 매력적이야. 요거 입문하게 되면 이 용과 같이 야쿠자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이전 스토리까지 싹 다 찾아보게 된다. 진짜로. 다음은 영화 같은 스토리의 대명사 Last of Us Part 1.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엘과 엘리가 어쩌다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초반엔 티격태격하다가 점점 서로 의지하게 되죠. 게임 시작부터 충격적인 스토리로 확 몰입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여행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비들로 가득한 아포칼립스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의지할 거라곤 둘밖에 없는 험난한 상황 속에서 조엘과 엘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훌륭한 모션 캡처와 음성 연기로 보여주니까 진짜 영화 보는 기분 납니다. 컷신이랑 플레이 구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몰입감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솔직히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 드라마로 제작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맞아, 이건 솔직히 만들만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파트 2는 없습니다.
다음은 언차티드 시리즈. 어드벤처 게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인데요. 전설 속 보물이나 유적지를 찾아 전 세계를 모험하는 네이슨 드레이크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가 게임 오버될 때 No! 네이슨 No! 하고 외치는 건데 진짜 자다가 환청 들릴 정도로 많이 죽었었는데 말이죠. 인디아나 존스, 툼레이더 같은 트레저 헌터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1편부터 4편까지 네이슨이 주인공인데 보물 찾는 와중에 사랑도 찾고 과거 얘기까지 등장해서 플레이하는 내내 네이슨의 일대기를 함께하며 즐겁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게임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 일본 스시마 섬에 몽골이 침략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주인공 사카이 진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무라이 방식과 현실적인 고스트 방식 사이에서 명예를 지킬지 버릴지 갈등하게 됩니다. 사카이 진의 내적 갈등과 성장 과정을 한 편의 사무라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멋진 대사와 컷신으로 표현했고요. 배경음악까지 너무 좋습니다. 흑백으로 나오는 컷신 볼 때 진짜 몰입감 최고! 컷신 보는 재미도 있고 이 게임은 또 오픈월드가 미쳤거든요. 플레이 꼭 해보세요 진짜. 올해 10월에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후속작인 고스트 오브 요테이가 출시되는데 둘 다 복수가 주제이긴 하지만 고스랑 결이 살짝 다른 느낌의 복수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다음 게임은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 갓 오브 워. 아빠 크레토스와 아들 아트레우스가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북유럽 신화 속 인물들과 만나게 되며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되죠. 게임 전체가 컷신 없이 원테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영화를 플레이하는 느낌이라 더 몰입할 수가 있고요. 무뚝뚝한 아빠 크레토스가 조금씩 감정을 표현하며 달라지는 과정과 아들 아트레우스가 자기 정체성과 책임감을 깨달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북유럽 신화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고 신화 속 인물들을 만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스토리가 뻔할 줄 알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결말을 맞이해서 후속작 라그나로크를 기다리게 만들기도 했었죠. 감정 중심의 스토리와 통쾌한 액션의 조합, 이 조합 찬성입니다. 다음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솔직히 이 게임도 전투가 재밌다고 해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스토리에 더 빠져버렸던 그런 게임입니다. 주인공 클라우드와 아발란치의 멤버들이 거대 기업 신라 컴퍼니에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메이크 되면서 주요 인물들의 비주얼이 너무 훌륭해져서 몰입도가 슝 더 올라갔고요. 한편의 스토리를 3개의 타이틀로 나눈 만큼 스토리가 더 풍성해졌고요. 원작에다가 새로운 해석을 살짝 더한 작품이라 원작을 해보셨던 분들은 원작과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결말보다 최종 여친을 에어리스로 할지 티파로 할지가 더 중요했던 건 안 비밀. 아직 리메이크 3부작의 막내 파트 3에 대한 소식이 없는데 결말 궁금하니까 어서 나와주면 좋겠네요. 마지막 게임은 올 상반기 가장 핫했던 게임 클레르 obscure 33 원정대. 사실 트레일러만 봤을 때는 턴제 전투 게임 하나 또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막상 출시하고 나니까 실시간 턴제 전투 시스템 너무 재미있어서 끙! 1차로 충격, 스토리랑 세계관까지 재밌어서 끙끙! 2차 충격, 2번 충격받았던 게임입니다. 거대한 비석에 쓰여진 나이를 가진 사람이 죽게 되고 그걸 막으러 떠나는 원정대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독특한 세계관부터 매력적이었고 초반부터 스토리가 충격의 연속이라 몰입이 안 될 수가 없었죠. 후반부로 갈수록 밝혀지는 진실도 신선했고 결말도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또 여운이 짙게 남더라고요. 유명 배우들이 연기에 참여하면서 대사 하나하나에 감정이 너무 잘 담겨있는 데다가 연출과 OST까지 완벽해서 몰입감을 극대화시켜줬습니다. 이거 실사화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플레이 안 하시더라도 실사화되는 걸로 스토리라도 꼭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실사화는 어떤 결말로 제작이 되려나? 그 외에 스토리가 괜찮은 작품 몇 개 더 짧게 호로록 살펴보자면 디스토피아적 미래도시 나이트시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사이버펑크 2077 악마와 인간의 혼혈 전사 단테가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마왕들과 싸우며 진실을 밝혀가는 데빌 메이 크라이. 3명의 안드로이드 시점으로 진행되는 인터랙티브 드라마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 기계 생명체에 맞서는 신형 안드로이드의 이야기 니어 오토마타. 그리고 요건 스팀 게임이지만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넣었는데 거대 기업의 비밀 그리고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수수께끼의 존재 산나비를 쫓는 한국풍 사이버펑크 산나비. 요 작품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토리가 미쳐버린 게임들을 모아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스토리가 인상 깊었던 게임
게임, 가장 여운이 많이 남았던 게임은 무엇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트 누르러 가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 쿵 눌러주시고 대형 신작 게임이 출시되는 날 라이브로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